안녕하세요. 짱쌤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입자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 이게 중요해요. 이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체의 압력, 그리고 기체의 온도, 기체의 입자의 개수 뭐 등등등이 있는데 압력과 부피 이 둘 사이의 관계, 이 정확한 관계를 알아보려면 나머지 입자의 개수라든지 온도 조건은 통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주의하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 여기에 있는 입자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용기에 기체의 입자들이 들어있고 실린더라고 하는 이제 마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개로 막아놨어요. 그럼 기체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데요. 이기압이라고 하는 이 압력으로 눌렀을 때 이 기체 입자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충돌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을 2기압에서 4기압으로 기압을 높였어요. 기체 입장에서는 바깥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을 외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외부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기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우리는 부피라고 하는데 부피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온도는 같다고 했죠. 그렇죠? 이 온도는 밑에 선생님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입자의 운동 속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온도가 똑같다면 이때나 입자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아요. 입자들이 움직이는 빠르기는 똑같은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비해 이때는 기체 입자가 훨씬 더 용기벽과 더 많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충돌 횟수는 기체의 압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 기체 입자들이 용기벽이랑 더 많이 충돌한다는 것은 결국 기체의 압력도 커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커지느냐? 바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때 기체의 압력도 바깥과 같은 4기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2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2기압에서 4기압으로 그 압력을 더 크게 하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듭니다.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지금 압력이 2배 커졌죠. 그랬을 때 이 부피는 이것의 반, 2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이번엔 가운데에서 이 왼쪽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을 2기압에서 1기압으로 외부 압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부피가 늘어나죠. 근데 온도는 같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입자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같아요.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이 충돌 횟수는 기체의 압력이랑 관련이 있다 했죠? 기체들의 압력도 결국 작아져요. 얼마까지? 바깥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1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2기압에서 1기압으로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냐면 이때의 부피의 2배만큼 늘어나게 돼요. 정리합시다.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게 되죠.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죠. 서로 반대로 변하게 돼요. 이러한 둘 사이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해요. 다시 아래 주의 부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이 둘 사이 관계를 알아볼 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 상태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온도가 다 똑같다면 이 셋의 입자들의 운동 속도, 기체의 운동 속도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빈틈이 없으니까 여기 압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동안 기체의 입자 개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입자를 썼을 테니까 입자의 크기도 변하지 않겠죠. 이것들이 같으니까, 같은 입자를 썼을 테니까
입자의 개수가 똑같다면 입자 전체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중요하니까 별표 해두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알아냈느냐? 1662년 여기에 있는 이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수치로 그 정량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별 3개 하도록 할게요. 보일 법칙. 그럼 보일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제 조건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이때만 성립한다는 거.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랑 반비례한다. 이 반비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 이 둘을 곱한 값은 일정하다. 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잖아요. 이 값이 커질 때 이 값은 작아져요. 그럼 커지는 값과 작아지는 값, 이 둘을 곱한 값은 일정하다. 똑같다는 거죠. 아래 이 공식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예제 같은 것들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 밑에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한 값은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한 곱한 값과도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음 우리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 나, 다가 있는데 이 각각의 점을 보면 가로축 압력이 커질수록 압력이 1기압일 때의 부피는 4, 2기압일 때의 부피는 2, 4기압일 때의 부피는 1.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점점점 작아졌죠.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의 숫자가 커지면 부피값은 점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때 이 각각의 점 가나 다를 옆에다가 우리 한번 숫자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부터 가의 압력 얼마? 가의 압력은 1, 나의 압력은 2, 다의 압력은 4기압이에요. 그랬을 때 부피를 볼게요. 부피는 세로값이죠. 가의 부피는 4, 나의 부피는 2, 다의 부피는 1이었어요. 이렇게 압력이 2배, 4배로 변하니까 부피는 몇 배가 됐죠? 2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압력이 2배, 4배로 커질 때 부피는 2분의 1배, 4분의 1배 줄어드는 이 둘 사이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했죠. 반비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압력이랑 부피 값을 곱해봅시다. 곱해요. 1 곱하기 4는 얼마죠? 1 곱하기 4는 4죠. 2 곱하기 2는 4죠. 4 곱하기 1은 4예요. 와, 신기하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4라고 하는 값으로 일정했다. 지금 이 실험 상황에서는 이 값이 4인 거죠. 다른 실험 상황이면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찌되었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바로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해서 이 둘을 곱한 값은 일정하다. 언제?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바로 보일 아저씨가 알아낸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일 법칙을
우리 한번 예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25도씨에서 1기압일 때 부피가 10리터인 수소기체가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기체의 압력을 반으로 줄일 거예요. 그럴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온도는 변하지 않았죠?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만 반으로 줄일 거예요. 그럼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반으로 줄이면 부피는 커지겠죠? 얼마나 커질지 바로 선생님 여기 중요하다고 강조한 요 공식을 보고선 하도록 할게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언제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변화를 주기 전, 그러니까 처음 상태의 압력과 처음 상태의 부피를 곱한 값이나 변화를 줘서 이제 변화된 나중 상태의 압력과 나중 상태의 부피를 곱한 값은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일정 같아지겠죠.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처음 상태의 압력, 처음 압력은 얼마? 1기압이죠. 그랬을 때의 처음 상태의 부피 10리터였어요. 이것은 나중 상태의 압력 반으로 줄였다고 했죠. 1기압의 반은 0.5기압이에요. 이랬을 때 부피는 얼마일까? 미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10은 5 곱하기 x. 따라서 x는 얼마? 양변을 0.5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20. 우리가 구한 것은 부피죠, 부피. 부피의 단위 아까 리터 썼으니까 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1기압일 때 10리터인 수소기체의 압력을 반으로 줄이면 압력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대신 부피는 2배로 커지니까 20리터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 풀어볼게요. 이번엔 온도가 0도씨래요. 0도씨에 4기압에서 부피가 6리터인 어떤 공기가 있었어요. 기체이겠죠. 이것을 24리터로 부피를 팽창시키려고 해요. 몇 배가 됐죠? 6에서 24리터. 4배로 부피가 커지려 그래요. 그럼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되죠? 반비례니까 4분의 1배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1기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반비례 관계로 풀어도 되고 여기에는 이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압력 얼마? 파란색으로 쓸까요? 처음 압력 4기압. 그때 부피는 6리터였죠. 나중 압력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나중 부피 얼마로? 24리터로 팽창해야 돼요. 그럼 계산합시다. 따라서 x는 4 곱하기 6은 24. 24는 24 곱하기 x. 따라서 x는 양쪽을 24로 나누면 되니까 1. 우리가 구한 것은 압력이에요. 아까 압력 단위 4, 기압 썼죠. 여기도 기압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4기압에서 부피가 6리터인 이 기체를 24리터로 팽창시키려면 압력을 4분의 1배로 줄여야 된다. 1기압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법칙,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공식 꼭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압력이 변할 때 부피가 달라지는 요 세 개의 점, 가나 다에서 온도, 압력, 부피, 운동 속도, 충돌 횟수, 입자의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 나, 다. 이 세 가지 상태의 온도는 누가 제일 높죠? 누가 제일 높을까요? 선생님, 제일 처음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만 이거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 나, 다 모두 다 온도는 같습니다. 다음 압력. 압력은 밑에 여기 숫자 써있죠. 가는 1기압, 나는 2기압, 다는 4기압이에요. 압력이 가장 큰 것은 저 다죠. 4기압, 나는 2기압, 가는 1기압이니까 이렇죠. 다음 부피 볼게요. 부피 그래프 읽으면 되죠. 가 4리터, 나 2리터, 다 1리터예요. 부피가 가장 큰 것은 가죠.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 운동 속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운동 속도와 관련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온도입니다.
온도가 다 같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들의 운동 속도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음 충돌 횟수. 충돌 횟수. 충돌 횟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혔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체의 압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 기체의 압력은 바깥에서 눌러준 외부 압력이랑도 같았죠. 그럼 보세요. 지금 온도가 같으니까 셋 다 입자들이 운동하는 속도는 같아요. 그리고 입자 개수도 같은데 공간이 좁으면 그만큼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충돌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제일 세요. 바깥에서 눌러준 압력도 제일 세죠. 그래서 충돌 횟수는 부피가 가장 작은 다가 가장 기체의 압력이 셉니다. 이 충돌 횟수는 기체의 압력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깥에서 눌러주는 외부 압력과 크기가 같죠. 요가 관련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입자의 개수.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입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나다 모두 입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보일 법칙에서 이 각각의 이 지점, 각 지점들의 온도, 압력, 부피, 운동 속도, 충돌 횟수, 입자수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생활 속에서 보일 법칙, 생활 속에 적용된 이 보일 법칙의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배우게 되면 과학에서는 그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예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샤를 법칙 배우게 되는데 그 예랑 보일 법칙 예, 이 둘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기 전에 보일 법칙 다시 한번 알아둘게요. 보일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보일 법칙이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는 이러한 관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를 찾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예를 볼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귀가 먹먹해진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볼게요. 이게 귀 속의 이제 모습인데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비행기가 이륙한다.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죠. 고도가 높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대기압이 줄어들어요. 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공기 양이 줄어드니까 공기에 의한 압력,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게 되면 귀 속에도 공기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기 부피가 팽창하게 돼요. 어디냐면은 여기 그림 볼게요. 고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막이 있어요. 이 안쪽에도 공기가 차 있어요.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공기들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부피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피가 커지면 이 바깥으로 막 밀겠죠. 그것 때문에 이 고막을 밀어내는 그 힘 때문에 이 귀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공기의 압력이, 기체의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는 바로 보일 법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거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풍선들 우주 끝까지 갈까요? 아니요. 가다가 뻥 하고 터지게 돼요. 왜?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의 압력이 점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점점점 커지죠. 팽창하게 돼요. 그러다가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이유는 아까 그 고막이 팽팽하게 이제 부풀어 올라서 먹먹해지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펑 터지는 거. 이것도 보일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금 잠수부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공기를 이렇게 내뱉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공기방울이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공기방울이 처음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공기방울이 커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압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 주변에, 지금 공기 주변에 물들이 누르고 있거든요. 이 물이 누르는 압력을 수압이라고 하죠. 수압뿐만 아니라 이 물 표면에선 또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 대기압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방울은 수압과 대기압을 다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과 대기압을 합한 만큼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이 수압이 물들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공기방울은 수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니까 이 부피가 작았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수압은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는 압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잠수부가 내뿜은 이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니까 점점 더 커져요. 이것도 보일 법칙이랑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감압용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압용기. 이 플라스틱 용기예요. 여기에 이제 풍선을 작게 이제 불어 넣어서, 풍선 파란색으로 할까요? 불어 넣어요. 그리고 이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들을 밖으로 빼내요. 그럼 풍선 바깥에 있는 공기의 양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바깥에서 누르는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풍선 안의 기압이 상대적으로 바깥보다 더 높죠. 그래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감압용기에 풍선을 넣고 공기를 빼면 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이 점점 작아지니까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 이것도 기체의 압력과 부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그런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보일 법칙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은 특히 이 보일 법칙이 중요한데, 보일 법칙은 기체에 작용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즉, 압력과 부피 둘이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곱했을 때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언제?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이러한 보일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